안녕하세요. 헬로바스 김원정입니다. 오늘은 과제 4번인 흑색선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원리를 설명드리고 각각의 4가지 유형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 도형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실제 그려야 되는 도형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 측면으로부터 얼마 55만큼 떨어지고 하단부에서 얼마 40만큼 떨어진 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로 된 도형이 그 기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 그려야 되는 도형은 좀 요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만 원형은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그 차례대로 그려진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선과 여백의 굵기가 각각 이런 식으로 20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200에 150이라는 큰 도형에서부터 20씩 줄어드는 거예요. 밑에 같은 경우 20, 20, 20 줄어들고요. 이쪽에서 20, 20, 20 줄어드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나중에 가운데 남는 게 80이 되는 거예요. 2, 62, 120, 200에서 120이 빠지니까 80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에서 마찬가지로 120이 빠져서 나중에 남는 게 30이 되는 이런 도형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기 시작하셔야 되고 요것 정도는 좀 숙지가 된 다음에 직접 그리셔야 이거 하면서 또 왔다 갔다 보면서 하면 그건 이제 충분히 좀 연습이 안 되신 상태로 하시게 되는 거라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 도형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인 수치를 이해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리시는 거냐면 이 방한자를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격자가 있는데요. 요 한 칸 한 칸이 5mm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총 35mm짜리 두께를 가지고 있는 방한자가 되고요. 뭐 각자 쓰시는 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5mm 간격으로 좀 자의 눈금이 그려져 있다라는 걸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뭐 가령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위치 기준점을 잡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자의 이제 격자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단부에서 55만큼 가서 살짝 점을 찍으시고요. 10점을 맞춰 볼게요. 10점을 맞추고서 4cm 밑에는 요 아래는 4cm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10이니까 6에다 점을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 귀퉁이를 먼저 점을 찍으시든 아니면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이 격자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기본이 되는 그 사각형 4개짜리 그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근데 선을 긋는다는 건 뭐죠? 선이 뭐죠? 선은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의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이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즈음에 적당히 띄어서 마찬가지로 40mm만큼 높이를 맞추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각재가 존재해서 0점을 못 맞춥니다. 이 30cm 자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10점을 맞추고 좀 전에 찍은 이 2점을 지나가게끔 자를 이렇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기준선을 긋고 거기서 요 4칸씩 맞추면서 쭉 가로선을 긋고 그 다음에 세로선은 그냥 잇고 마지막에 필요한 뭐 대각선이나 중앙선 같은 건 연결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좀 이따가 예제를 하나하나 그려보는 걸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판재의 좌측면이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4.5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5니까 10에서 55를 빼면 여기가 4.5가 돼요. 45mm가 4.5 위치에 이제 닿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 지금 제가 이제 이 두꺼운 좀 네임펜을 쓰다 보니까 다소 조금 부정확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샤프로 조금 더 얇은 샤프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 오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으면 밑에가 아까 200이었지 않습니까? 길이가 전체가 10점을 맞췄으니까 200을 맞추려면 10에서 30까지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준선이 나왔으면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미리 이렇게 4칸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칸을 맞추시고서 그 다음에 선을 선생님들이 자외선에 올릴 때 이렇게 저처럼 항상 자외선에다가 내가 그은 선을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든가 아니면 내려가게끔 하든가 하나로 정해야 돼요. 가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게 계속 오차가 누적이 발생해서 조금 생각보다 오차가 더 생겨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관되게 올리시면 그 오차가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서 그 다음 선은 2씩 줄어야 되니까 10에서 20 줄면 12고요. 30에서 2 줄면 28이죠. 이렇게 끊는 겁니다. 양쪽에서 2씩 줄여서. 예, 그렇죠. 또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옆에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걸 확인을 안 하시면 가면서 이게 옆으로 살짝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를 캐치를 못 하시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14에서 다음은 26이죠. 그으시고 또 그대로 올립니다. 4칸 맞춰놓고 옆에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엔 16에서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4개의 선은 다 그으신 거예요. 예, 실수 없이 그으신 거고, 그 다음엔 이제 가운데는 아까 보시면 3cm, 30mm였잖아요. 그래서 16에서 맞출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아니라 5칸, 6칸을 맞춰서 5, 6에 30 이렇게 맞추시는 거고요. 옆에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제는 이제 가운데가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은 길이로 그려 주셔야 되겠죠. 16에서 24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릴 때는 이젠 늘려주는 거죠. 2cm씩. 그래서 16에서 24 맞추시고 여기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에 다시 데칼코마니처럼 2씩 늘려갑니다. 24였으니까 26까지. 여기도 맞추시고 이번엔 12에서 또 2씩 늘려서 28까지. 여기도 4칸 맞추시고, 선생님들이 가끔 이 방법을 통해서 작업하실 때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작업하시다가 3칸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5칸에 맞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수를 하시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마킹을 좀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10에서 30까지 하면 20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나머지 이쪽은 이제 연결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러고서 각각의 유형에 맞게 어떤 데들은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주고 2형이나 3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이따가 보시면 그 1형하고 4형 같은 데는 뭐 가운데 선을 마지막에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나 그런 특이사 각각의 좀 유형별로 있는 특이한 선은 마지막에 연결해 주시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쉽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금 네임펜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한 1, 2mm 정도 오차가 나는데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게 나지는 않고요. 샤프를 활용하시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얇은 샤프를 활용하시면 크게 오차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실 거는 이 여기 4.5 맞는 부분, 그래야 여기가 55라는 게 간격이 유지가 되고, 처음에 여기 우리가 40을 맞춰놨기 때문에 요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고, 이렇게 유형별로 그려보시면 금방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에서 30, 12에서 28, 14에서 26, 16에서 24. 우리가 하는 이 방식에 따르면 이 숫자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안 맞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별로 좀 그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유형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5에 40에 하나 점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각재가 있어요. 각재가 있어서 30cm 자루는 이게 걸려서 0점을 못 맞추니까 10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10점이 맞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판의 판재의 좌측
좌측면에 4.5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5니까요.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10에서부터 20까지만 긋는 거죠. 10점 맞추고 20에 맞추신 다음에 여기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어요? 이게 원래는 30까지 가 있는 선이니까 12에서 28까지 이렇게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4칸을 맞추게 되면 그게 얼마? 이런 식으로 2cm가 알아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도 이제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따로. 종전에 12에 맞췄으니까 4칸 12에서 28까지 이렇게 맞추고 좌측면 4.5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야 틀어지는 거 없이. 이 방법의 단점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 실수로 이렇게 휠 수가 있거든요. 뭐 조금씩 미묘하게.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14에서 이번엔 얼마? 26까지 갔죠. 또 그대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4칸. 여기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6에서 24까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이제 밑에 부분은 다 그리신 거예요. 그 다음은 3cm니까 아까 여기 4칸이 아니라 5, 6칸에다 맞추시면 이번엔 길이가 같으니까 16에서 24까지 같은 크기로 올려주고요.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데칼코만이죠. 반복입니다. 이번엔 또 다시 4칸으로 돌아와서 여기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14에서 26까지 또 하나, 둘, 셋, 4칸 올리시고 좌측면이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엔 12에서 28까지 마찬가지로 맞추시고 좌측면이 4.5 근처에 오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만 그려야 되죠. 그래서 10부터 20까지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한 1mm 정도 살짝 차이가 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칠할 곳과 칠하지 말 곳을 이렇게 꼭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에나멜 페인트로 덮이니까 확실히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E형도 그려볼 건데요. 측 하단에 0점을 맞추시고서 55에다가 살짝 표시하시고 40mm 확인하셔서 점 하나 찍으시고요. E형 같은 경우에는 첨부되는 이미지처럼 그냥 가로선들은 편하게 쭉 다 긋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긋는다는 거는 점 2개를 잇는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점을 2개 찍으신 다음에 4.5 확인하고 10점 맞추면 뭐 4.5 맞죠. 이렇게 놓으시고서 10에서 30까지 그렇게 되면 20만큼 그린 게 되죠. 하나, 둘, 세 칸, 4칸 4칸에다 이걸 맞추신 다음에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2에서 28까지 마찬가지로 4칸 올리시고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4에서 26까지 다시 올리시고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6에서 24까지 이번에는
6칸 라인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4.5 정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16에서 24까지 다시 4칸으로 맞추시고 4.5 맞는지 확인하시고 14에서 26까지 양쪽으로 2씩 늘려주시면 되죠. 네 칸 맞추시고 4.5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도 10에서 20까지. 이 형은 저희가 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긴 그으면 안 되니까 패스하고 다음 선 그어야 되죠. 연결하시고 다음 선도 연결하시고 그 다음 건너뛰고 마찬가지로 연결하시고 연결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대각선 그냥 이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그리셨으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지금 선생님들 잘 보이라고 제가 네임펜으로 하느라 약간씩 번지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칠할 곳과 칠하지 말 곳을 잘 마킹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사명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되는 55에 40을 먼저 구하시고요. 55, 255에 40이니까 여기 지금 0, 10점에 맞췄으니까 30에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계속 방법은 동일해요. 이번엔 점만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10점을 이렇게 네 번째 칸에다가 옆에 45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12에서 28까지 그으시고 그 다음도 선을 그어도 되죠. 그래서 14에서 26까지 마찬가지로 14에서 26 이렇게 자의 눈금에 이렇게 올라가게끔 선이 기존에 내가 그은 선이 올라가게끔 맞추신 다음에 눈금 확인하시고 이번엔 점만 찍는 거죠. 16에서 24 이번엔 그대로 올리시면서 4칸에 맞추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측면부 4.5 맞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점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4칸으로 돌아와서 이때 이 칸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에다가 살짝씩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선을 그어도 되니까 14에서 26까지 마찬가지로 4칸 올리시고 옆에 4.5 맞는지 눈금 확인하시고 12에서 28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올리시고 12에서 28 올리시고 10에 점 하나 찍고 30에 점 하나 찍고 다 끝났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세로선부터 그으셔도 되고요. 대각선부터 그으셔도 돼요. 하던 대로 세로선부터 그어볼까요?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세로선을 다 연결해도 되는 도형이니까 그리고 지금 네임펜 번진 것도 있어.
이런 마찬가지로 끝났죠. 칠할 곳과 칠하지 말 곳을 잘 구분해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차가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거의 다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명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그거예요. 2cm라고 하는 우리가 활용하는 이 방한자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방한자가 5mm로 저희가 이걸 위해서 방한자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한자 이걸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5에 40을 먼저 맞추시고요. 사형 같은 경우는 20에서부터 30까지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준선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종전에 저희가 하던 방식 그대로 밀어 올리고 끝에 4.5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이제 12에서 28, 12에서 28. 저희가 하는 그 작업할 때 나오는 숫자들이 늘 같아요. 10, 30, 그 다음에 12, 28, 14, 26, 16, 24.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항상. 맞춰놓고 14에서 26. 또 4칸 이렇게 기존의 선을 자의 선에다 이렇게 얹듯이 올리고 여기가 4.5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6에서 아이고 더 갔네요. 16에서 24.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16에서 24 이번엔 6칸 맞추시고 16에서 24 14에서 26 12에서 28 20에서 30 이런 가운데 선은 한 방에 긋는 겁니다. 여기 조금 삐져나오게 잘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칠할 곳과 칠하지 말 곳을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이 작업이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끝이 나기 때문에 전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모르가나 서울만 가는 거죠. 이 가장 질소에 민감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mm 이상 오차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깔끔하게 해당 도료의 특성에 맞게 잘 칠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